이번 시간에는 그 서류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시에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임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하고 임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건은 현재 1월 달에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유치권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임장을 임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 이제 분석 결과 그 유치권이 존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거를 감안을 일단 하고 임장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일단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경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면 경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계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왼쪽은 좀 거의 땅을 다 쓰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여기 지금 축대가 쌓여져 있는 것 같고, 축대로부터 한 20m, 한 18에서 20m 정도는 지금 임야 상태입니다. 지목은 전부 대지죠. 그러니까 현장 방문 시에 그 경사도나 그 높이를 좀 보고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 저는 여기를 전원주택 부지로 봤기 때문에 지금 축대가 쌓여진 그 뒤에 있는 임야 부분도 전부 현재 그 대지화된 부분을 성토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경사도 같은 거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제 현장에서 그냥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을 이제 사용하려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쌓아서 이제 올라가야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과거에 여기서 높이를 봐도 뭐 그렇게, 일단은 뭐 가운데로 좀 이걸 성토를 해서 올라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도 이 토지 뒤쪽으로도 이제 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이 토지 뒤에 임야 부분도 그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앞부분들, 지금 이게 지금 국가 소유의 토지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 토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뒷땅이 지금 맹지인지 아니면 맹지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뭐 경사도나 계획관리점으로 봤을 때는 이 뒷땅들도 전부 개발이 가능한 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 성토를 하고 손을 대면서 도로를 내면서 이 뒤쪽도 조금 매입을 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돼야겠죠. 꼭 검토할 때 혼자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여기 화성이니까 가시면서 뭐 토목이나 건축설계 사무소 들려서, 그 사람들은 여기 경사도나 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하면 좀 안내를 해줄 겁니다. 물론 낙찰 받고 가도 되는데 미리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뭐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낙찰이 되면 좀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일단 이 토지의 경계나 이 윗부분이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로 할지 한번 좀 가늠을 좀 해보실 수도 있어요. 현장에 방문해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를 이제 경계하고 뭐 주변 상황 확인하는 게 이제 현장 방문 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요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지붕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붕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봐서는 이제 지붕 같이 보이긴 했는데, 이게 건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흙이 다 비워져 있다. 흙이 다 비워져 있으면 이게 건물이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요건 토대 부분 같네요. 토대 부분.
현장 방문 시에 여기 지금 이런 구조물이 혹시나 건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안에 흙이 모두 채워져 있긴 하지만 이 건물이라는 거의 정의는 주벽과 주벽과 기둥 그리고 천장이 있는 거를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내부가 모두 채워져 있어서 이거를 뭐 주벽과 기둥과 뭐로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 현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뭐 만에 하나 이게 건물이 된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완전히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건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일단 사진상으로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토지에 부착된 부합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저는 전원주택 부지로 보기 때문에 뭐 경사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뭐 전망이나 그 다음에 전원주택으로 좀 분양할 가능성이 좀 있는지, 주변 시장은 어떤지 이제 부동산 들려서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들려서 이 토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지, 뭐 부동산들은 뭐 서로 얘기도 하고 이 건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서 정보도 얻고 분양가나 분양 계획 같은 것도 좀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제 상황이고, 다음으로는 유치권자를 좀 알아볼게요. 현재 유치권자는 지금까지 유치권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법원에 권리신고 서류를 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유치권 및 점유주미라고 하고 전화번호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점유 표시도 최근에 한 거고요. 법원에서 조사 당시에도 이런 점유 표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031-342-5541. 자, 031-342-5531. 5531이었나요? 5541이네요. 342-5541. 보시면은 여기 지금 분양 관련된 글이 올라와 있죠. 전화번호가. 네. 중보건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보건설. 네. 분양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건설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토지가 아까 이쪽에 있는 건데, 제부도가 여기 있으니까 토지가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사무실은 여기 우정읍 쪽에 있는 거네요. 중보건설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곳이, 예, 분양하고 있는 곳을 지금 뭐 사진을 올리신 겁니다. 그러면은 유치권 신고하신 분이 분양하시는 사무실이고 건설 회사구나. 아주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니네요. 실체는 있고요. 뭐 그렇게 장난칠 만한 뭐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무실도 없고 그냥 뭐 아무런 것도 안 나오는 데도 많아요. 그냥 권리만 신고를 하고. 근데 이분은 좀 더 우리가 진실성 있게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유치권자를 만나면 뭐를 물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유치권의 그 뼈대가 그 유치권을 이루는 성립 요건 중에 일단 채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채권이 있느냐, 당신이 무슨 공사를 했느냐, 그거를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철거 비용이냐 아니면 철거 이후의 내용이냐. 철거 비용이라 그러면 돈이 꽤 높아지는 거고, 철거 이후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 만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펜스 설치 비용이냐, 뭐 아니면 뭐 쓰레기를 좀 갖다가 뭐 이런 폐기물 좀 갖다 버렸느냐, 아니면 뭐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하려고 뭐 설계도를 뭐 뽑았느냐, 뭐 어떤 비용인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점유는 왜 지금까지 점유를 한 표시를 안 했고 아무 데서도 점유가 표시되지 않았느냐, 왜 유치권 신고는 안 됐느냐.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낙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자한테 묻고 싶은 거를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앉혀놓고 뭐 검사실에서 지금 취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장님 여기 유치권 신고를 하셨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이 사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내가 궁금했던 거 해소된 거는 놔두고 이제 해소되지 않은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간접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지금 분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좀 참고를 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금액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도 뭐 그럼 서로 협조할 사항은 있는지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뭐 어떤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다 듣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더 들으면 난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한마디씩은 할 수 있죠. 뭐 근데 지금까지 점유가 전혀 신고가 안 돼서 저는 유치권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유치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상대편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유치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랑은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유치권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만 들어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좀 서류를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서류나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좀 확인도 할 수 있고, 진짜 유치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나는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유치권을 얼마 정도 협의할 수 있느냐, 뭐 미리 내가 낙찰 시에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고 좀 써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미리 금액을 확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뭐 이제 제외하고 입찰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뭐 이거를 처음에 이제 특수물건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뭐 깨려고 하거나 뭐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들어보고 상대편이 말이 맞으면 뭐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인정 못하는 거는 조금 이제 미리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증거 자료를 좀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물론 정황도 아주 강한 정황이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은행을 찾아가 볼 수가 있어요. 은행 가면은 대출 당시에 그 현황 조사한 문서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자료 협조가 가능한지, 물론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화상으로 내가 방문하게 되면 여기 지금 유치권 신고가 지금 현장에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파악해 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대출 당시의 서류를 나한테 좀 줄 수가 있는지, 지금 줄 수 없다 그러면 낙찰 이후에 유치권으로 우리가 혹시 분쟁이 발생하면 뭐 줄 수가 있는지, 그걸 미리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는 협조가 거의 안 해주고요. 뭐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으로는 좀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나 이제 좀 한번 방문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죠. 그래서 방문하면 뭐 보여줄 수도 있죠. 뭐 자료를 줄 수는 없어도 뭐 일단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면이 있고요. 1금융권은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 좀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양쪽한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이야기는 이게 왜 철거를 하고 현재까지 이르렀는지, 이제 그게 조금 납득이 될 만큼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 건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방문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미리 정리가 안 하고 막상 만나서 횡설수설하면서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제 다 임장 끝나고 이제 와서 검토를 해보면
물어봐야 될 거를 못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편한테 해야 될 말도 있어요. 뭐 당신 이거 가짜 유치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야 유치권이 좀 되는데 좀 사장님은 좀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보시기에는 좀 제가 볼 땐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제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같이 협조할 부분을 좀 찾고 그 외에 이 자료 협조를 채권자나 뭐 다른 이해관계인한테 좀 부탁할 수가 있어요. 뭐 이해관계인 채권자나 뭐 채무자도 찾아가서 좀 친해지면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열람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은행 제2금융권에 찾아가서 내가 좀 이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 써주진 않는데 거기서 이제 위임장 법원 그 서류 열람하는 위임장을 좀 받아서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드문 경우고요. 아니면은 뭐 채무자나 채권자나 뭐 같이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런 협조가 없는데 정말 뭐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법원 계장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불법이자 계장님이 주면 뭐 꼭 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정말 매달려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하신 분도 있어요. 돈 하나도 안 주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법원 계장님은 자기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뭐 도와줬다가 괜히 뭐 이거 뭐 서류 뭐 반출했다고 자기가 징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죠. 근데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근무했던 법원 직원이라든지 뭐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직원이 뭐 법무사 차려서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법무사 계장 출신 법무사 찾아가서 요거 좀 열람을 좀 하고 싶다. 아니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조금 검토가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그 계장님이 뭐 확인할 수도 있죠. 뭐 근데 이런 거는 뭐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뭐 사실상 정말 근데 아주 복잡하고 막 긴박한 물건들은 경매를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참고만 하시고요. 그 일반인은 가면은 뭐 아예 상대도 안 해주죠. 이런 거는. 예, 참고만 하십시오. 이제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그 현장 방문 시에 어떤 걸 질문하느냐는 이 권리 분석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모두 현장에서 확인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또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한 몇 가지 스토리를 생각해서 그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입찰할 때 정말 많은 스토리를 생각하고 정말 많은 질문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거는 좀 복잡해서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랑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뭐 그 점유자분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제 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뭐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준비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대화를 올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권리 분석과 질문을 아니면은 현장 방문 시에 어떤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특수물건 아니면 그냥 현장 가서 바람 쐬면서 아 여기 좋네, 뭐 괜찮네, 뭐 분위기 좋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특수물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다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유치권자나 뭐 그런 분들이 하다못해 조폭들도 막 이렇게 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경매하시는 약간 건달들은 법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점유하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거기 현장에 그 점유하시는 조폭들도 그냥 법 다 지키시는 분들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조폭들 상대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겁먹거나
너무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경매를 당하면 나도 점유자가 되는 거고 나도 유치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서로 윈윈 하는 방안을 좀 찾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권리가 좀 복잡하고, 이게 뭐 하다못해 내가 유치권을 깰 수가 있어요. 깰 수가 있다 그래도 그 점유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유치권을 깰 수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의금과 조금 보상을 해주는 쪽이 저는 서로한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뭐 공사비를 못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만약에 한 3억 정도면은 3억 정도 손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낙찰로 해서 버는 금액 중에 뭐 한 10분의 1 아니면 5% 정도라도 좀 띄워줄 생각을 하는 게 좀 경매를 좀 원만하게 하고 이렇게 원한을 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